수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이 사실에 놀라셨나요? 전 놀랐어요. 금성은 확실히 수성보다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와요. 금성은 4020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 행성이고 지구는 세 번째 행성입니다. 심지어 화성도 수성보다 지구에 더 가까워져요. 화성은 2287년 5630만 킬로미터까지 지구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쯤 전 없겠지만요. 지구에서 수성까지의 평균 거리는 7700만 킬로미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그것은 금성이 보통 태양의 반대편 어딘가에 112일 동안 있고 화성은 거의 2년이 걸리는 긴 타원형의 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수성은 44일마다 지구와 태양 사이를 오고 가고, 따라서 금성이나 화성보다 지구에 가까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친구를 속이기에 좋은 상식 문제예요. 그렇죠? 22대의 우주선이 금성으로 성공적으로 날아갔고 30대 이상의 우주선이 화성으로 날아갔지만 단 2대만이 수성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성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수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일 뿐만 아니라 태양이 항상 가까운 행성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4610만 킬로미터예요. 태양이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해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수성으로 가는 모든 우주선은 태양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가속됩니다. 우주선은 수성 주위의 궤도에 진입하기엔 너무 빨리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수성에 간 첫 번째 우주선 미국의 메리너 10호는 수성을 3번 지나쳐갔을 뿐 수성 궤도에 진입 시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수성에 간 또 하나의 우주선 메신저가 그곳에 도착하는 데는 6년 반이 걸렸어요. 대단히 긴 여행이었죠. 메신저는 마침내 연료가 떨어져 2015년 4월 20일 수성의 표면에 충돌하기 전까지 4년 동안 수성의 궤도를 돌았어요. 많은 우주선이 목성으로 날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메신저가 수성에 가는데 걸린 시간과 비슷해요. 문제는 우주선의 감속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엔진을 역방향으로 발사하고 태양의 거대한 중력에 맞서 우주의 속도를 제동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양의 연료 공급이 필요해요. 수성 주위의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충분히 늦추는 것은 로켓 동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메신저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메신저는 약 1100kg에 상당한 무게로 9개의 최첨단 과학 장비를 싣고 있는데 총 중량의 55%인 약 600kg 정도를 연료가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연료는 우주선의 속도를 늦추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연료는 중력 조력과 관련된 5개의 엔진 연소에 사용되며 메신저가 수성에 도착하면 궤도 조정에도 사용됩니다. 중력 조력은 행성의 중력과 행성의 궤도 속도를 이용하여 우주선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춰요. 만약 우주선이 앞으로 움직이는 각도로 행성에 접근한다면, 즉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향의 각도로 접근한다면 행성의 중력과 행성의 궤도 속도 둘 다 우주선의 가속 효과를 더해서 우주선을 다른 방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속도의 증가는 우주선이 적시에 로켓 엔진을 발사함으로써 더해질 수 있어요. 미국의 두 보이저 탐사선 모두 목성의 거대한 중력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가스 거성의 외부로 날려보냈고 결국 태양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메신저의 경우 중력 조력은 우주선의 속도를 늦추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행성보다 먼저 행성의 궤도 경로로 진입함으로써 행성의 중력이 우주선을 끌어당겨서 속도를 늦춥니다. 이때 행성의 궤도 경로를 벗어나기 위해선 엔진 연소가 필요합니다. 메신저는 한 번의 지구 중력 조력 접근 통과, 2차례 금성 중력 조력 접근 통과, 3차례 수성 중력 조력 접근 통과를 수행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야 메신저는 수성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만큼 느려졌습니다. 지구에서 수성까지 가기 위해 무려 80억 킬로미터를 여행했어요. 그건 명왕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더 먼 거리예요. 메신저라는 이름은 수성으로 가는 복잡한 비행 경로만큼이나 복잡한 약자예요. 수성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성을 올림푸스의 메신저라고 이름 지었어요. 당시에도 뉴스는 빠르게 퍼졌나봐요. 메신저는 수성 표면, 우주 환경, 지리화학, 탐사의 약자예요. 그 이름을 짓기 위한 콘테스트가 있었을까요?
좋은 소식은 현재 또 다른 수상 임무가 진행 중이란 사실이에요. 유럽 우주국과 일본 항공 우주 탐사국이 궤도를 돌고 있는 2개의 인공위성을 수성으로 가져가는 임무입니다. 이 임무의 우주선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진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베피 콜롬보예요. 아니요, 만화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 우주선이 이름을 딴 주세페 콜롬보 박사는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응용역학 교수였어요. 그는 나사와 함께 수성으로 가는 메리너 시포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베피는 그를 알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부르던 주세페의 어린 시절 별명이었어요. 나사는 사상 최초였던 한 번의 수성 접근 통과로 만족해왔어요. 하지만 베피 교수는 금성에서 중력 조력을 가능하게 했던 비행 경로를 약간 조정하면 메리너 시포가 태양 주위의 다른 궤도로 수성을 몇 번이고 지나갈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베피 덕분에 나사는 한 번의 발사로 수성을 3번 접근 통과할 수 있었어요. 우주선 베피 콜롬보는 9건의 중력 조력 접근 통과를 수행할 예정이에요. 지구 1번, 금성 2번, 그리고 수성 6번이요. 각 행성 감속은 수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에 비례하여 베피 콜롬보의 속도를 늦춥니다. 이렇게 하면 궤도 진입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베피 콜롬보가 태양으로 향할 거예요. 일단 수성을 도는 궤도에 오르면 베피 콜롬보의 수성 전송 모듈인 MTM은 2개의 위성을 발사할 거예요. 하나는 유럽의 MPO, 수성 행성 궤도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미오, 수성 자기장 궤도선입니다. 둘 다 1년 동안 수성을 공전할 예정이에요. 이 모듈을 MCS, 즉 수성 합체 탐사선이라고 하며 MPO, 미오, MTM, 자기권 궤도 선쉴드 복합 구조인 모시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하고 미오를 위한 전자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 미션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수성에 도달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를 강조합니다. 6번의 중력 조력 감속, 6번의 엔진 연소, 18회의 태양 주위 공전, 6년 반이라는 여행기간, 140억 킬로미터라는 거리는 물론 맞춤형 장비 복합체를 가져가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산악 소풍과 같아요. 그냥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까다로운 산길을 따라 멀리 하이킹을 해야 하고 방충제, 자외선 차단제, 모자를 챙겨야 해요. 그리고 점심과 음료수까지요. 쉽지 않아요. 베피 콜롬보는 모두 챙겼어요. 점심은 빼고요. 우주선의 디자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태양에 대적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태양 전지판도요. 태양 전지판은 태양과 거의 직각으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과 입자 흐름이 태양 전지를 부식시킬 것이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태양과 직각으로 태양 전지판은 매우 길어야 합니다. 마치 햇빛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 것처럼요. 베피의 태양 전지판은 길이가 15.2m예요. 선쉴드는 회전하면서 태양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해서 모든 기기가 항상 그늘에 있으면서도 담당한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항공 우주 탐사국 궤도선에는 5개, 유럽 우주국 궤도선에는 11개의 기기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규모의 우주 소풍이에요. 과학적인 목표는 수성으로의 이전 2번의 임무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피 콜롬보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수성의 내부와 구조, 지질학과 표면 형태, 수성의 자기장 형성 및 진화 역사, 수성의 태양풍 상호작용,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을 연구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금속이 풍부한 행성인 수성은 메신저호가 감지하지 못한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피 콜롬보는 2018년 10월에 발사되었고 수성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베피는 이미 수성을 지나 날아갔고 새로운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유럽 우주국은 이 임무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모든 이전 임무는 화성, 소행성대, 해성 랑데뷰, 그리고 태양계 저 멀리 떨어진 곳과 같은 우주 더 먼 곳에 있는 물체들에 대한 임무였습니다. 베피 콜롬보에게 행운을 빌어요. 수성으로 가는 427도의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수성 외기권 가스의 긴 꼬리, 태양풍에 의해 수성 표면에서 날아온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이 렌즈를 흐리게 하거나 태양 전지판을 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베피 콜롬보.